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포커스 2월의 주제는 관악구의 명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8군데 경치를 팔경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관동 팔경과 단양 팔경이 있다면 관악구에는 관악 주민은 물론 서울 시민의 휴식 공간인 관악산이 있습니다. 관악산의 봄은 철쭉으로, 여름에는 짙은 녹음으로, 가을에는 단풍과 겨울에는 설경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 천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가을에 강감찬 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인데요. 서울시 유일한 고려시대 역사도시인 관악구에는 어떤 명소들이 있는지 관악 구경을 이현구 기자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현구 기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마을기자 이현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악구 구경 이번 달 주제인데요. 네네. 구경. 네.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까? 이거? 네네. 말 그대로 구경한다 이런 뜻의 구경과 9곳의 관악구의 명소에서 9구 써가지고 구경 이렇게 해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네. 관악구에 가볼 만한 명소 9곳 선정하셨다는데 네. 어떤 기준, 어떤 절차로 선정된 건가요? 네. 먼저 관악구청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혹시 관련한 사업이나 선정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고요. 관련 사업은 과이나 민간에서 진행된 적이 없었지만 홍보 전산과에서 2015년에 발간한 관악생활 길라잡이 이런 책과 그리고 지난해 2018년에 발간한 이렇게 네. 관악관광 가이드북 네. 예, 참조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받아와서 참조를 했고요.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악구 명소로 정리된 내용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참조했고, 그리고 실제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방문 인터뷰 또는 이제 SNS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나름대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네. 관련한 인터뷰 내용과 영상도 먼저 한번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광 가이드북이 개정된 취지는요, 일단 이전판과는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글 영문판을 분리하고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조정하여서 가독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외에도 2018년에 추가로 개발된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 관악 민주주의 길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 가이드북이 만들어진 목적은 관악구의 관광 명소를 6가지 주제로 정리하여 제작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더불어서 2019년에는 발간 계획은 없으며 제작한 책자 재고를 확인한 다음에 2, 3년 안으로 추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책자는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오시면 수령하실 수 있으시고 동주민센터나 관악문화관 등에 소수로 배부하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학교가 첫째 있고 또 낙성대 공원, 강감찬 낙성대 공원이 있고 그리고 도림천 수변무대도 있고 어린이들이 수영장을 겨울에는 할 수 있는 아주 즐겁게 놀 수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군봉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래 운동을 이래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있고 무장의 길이라는 데도 있어요. 관악산이라 그러면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관악산에는 무장의 길이 있는데 무장의 길에는 장애인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코스가 있으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고맙겠고. 관악구 하면 지금은 관악천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관악산도 떠오르고 낙성대 벤처밸리도 떠오르고요. 벌써 3개 있죠? 예. 그리고 네, 참순대도 떠오르고요. 네, 서울대도 떠오릅니다. 네. 관악산이 있고요, 서울대가 있고요, 낙성대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림천 있습니다.
요즘에 도림천도 굉장히 지금 환경운동가들이 그거를 굉장히 활발하게 잘 만들어 놔 있어가지고 도림천도 관악의 명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관악구 주민들의 의견과 추천, 네. 구청에서 발간한 자료 이거 등을 정리하셨군요. 네네. 네네. 그러면 관악구경 한 가지씩 알아볼까요? 그 첫 네네. 번째 뭐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관악 1경 역시 뭐 예상한 대로 관악산이었습니다. 관악산은 예부터 경기도 송악산, 화악산, 감악산, 운악산과 함께 오악의 하나로 불렸고 빼어난 봉우리와 바위, 철 따라 변하는 산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소금강, 서쪽에 있는 금강에서 서금강 뭐 이렇게 불릴 정도였었는데요. 인터넷에서도 관악산 안에 위치한 연주암, 호합사, 관음사, 삼막사, 삼성산 등등이 명소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인터뷰 영상에서도 주민께서 언급했듯이 최근 관악산 공원 안에 조성된 무장의 숲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도 무장의 길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로 장애가 없더라고요. 예, 휠체어도 네, 올라갔어요. 네. 그 어린이도 그렇고 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네네.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네네.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음 이경은 어딘가요? 네, 우리 관악구의 두 번째 명소는 예상한 대로 낙성대 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책자에서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추천한 장소고요. 강감찬 도시 관악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네. 네.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의 탄생지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의 그 호국 정신과 그 위협을 기리는 차원에서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국가적인 명소로서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다음은 그러면 삼경은 어디인가요? 네, 세 번째 명소 관악 삼경은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악구에 관악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데요. 특히 서울대 안에 있는 규장각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미술관을 추천한 주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포함해서 위 명소를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 미흡한 것 같았고요. 다만 2009년 서울대 캠퍼스 곳곳에 조성된 민주화의 길을 지난해 박종철 거리와 연계해서 만들어진 관악 민주주의 길 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과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악구와 서울대 그리고 민간이 협력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서울대 투어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에서는 그 관광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죠. 네네. 그래서 재학생들이 그 캠퍼스 건물을 소개하거나 기념품 매장도 좀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관광 사업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서울대도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다음 명소는 어디입니까? 다음 명소 관악 사경은 신림동 순대타운입니다. 이곳은 잘 아시겠지만 신림역 인근 서원동 상정가에 위치한 볶음순대 매장으로 채워진 건물인데요. 과거에는 순대촌이라고 불렸고요. 1977년 전후로 신림동 시장 안에 형성됐던 곳인데 1992년 지금의 민속 순대타운 건물이 신축되어 이곳에 계시던 시장 상인들이 입주하면서 순대타운으로 불리게 된 곳입니다. 지금도 평일 저녁이면 관악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부러 지방이나 강남, 강북에서도 찾아와서 특히 백순대라고 하는 볶음 음식과 술 한잔하는 그런 명소로 자리 잡고 있고 해마다 도림천변에서 순대 축제가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는 그 샤로수길, 네. 샤로수길도 인기가 있던데 네네. 샤로수길이 어떻게 관악구경에 포함되는가요? 예, 뭐 바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관악 오경은 샤로숲길입니다. 신림동에 순대타운이 있다면 봉천동 지역에는 샤로숲길이 있습니다. 역사가 순대타운이 좀 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4경을 우선 넣었고요. 바로 이어서 5경이 바로 샤로숲길로 선정해 봤는데요. 샤로숲길은 서울대학교 정문 조형물이 모양이 이제 샤 이렇게 되어 있고 번화가 가로수길이 많이 유명했기 때문에 샤와 번화가길을 모방 조합해서 만든 낙성대동 관악로 14길 일대 한 300m 정도 되는 골목길입니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인데 독특한 먹거리, 인테리어, 또 젊은 취향에 맞는 그런 간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잘 맞아서 지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네. 네. 샤로숲길. 이름 좋습니다. 아주. 예. 예. 다음 그러면 6경은 어딘가요? 다음 관악 6경은 삼성산입니다. 관악산 줄기 중 하나인데 아까 관악산이 1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삼성산을 굳이 6경으로 한번 빼본 이유는 삼성산은 고려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삼국시대에 원효, 의상, 윤필 이렇게 3고승이 수도에 정진했다는 곳으로 삼성동, 관악구에 삼성동이 있죠. 삼성시장도 있고 그곳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 최근에 그 삼성산에 있는 삼성산 성지 네네. 천주교 순례길 코스로 지정된 걸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삼성산 기슭에 위치한 천주교 성지 중에 하나인 삼성산 성지는 작년에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순례길입니다. 이름해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고요.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일치의 길, 요 세 개의 길 중에 일치의 길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삼성산 성지입니다. 아시아의 종교, 불교와 서구의 종교, 기독교, 천주교가 이곳 삼성산에서 만나 화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뜻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천주교 순례 코스 지정 발표됐는데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경은 그럼 어딘가? 네. 다음 관악 7경은 도림천입니다. 네. 예. 도림천은 여름철이면은 물놀이장, 겨울이면 스케이트장 등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고 수변 무대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도림천변으로는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아주 애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추천 장소로 많이 언급돼서 7경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도림천 주변에는 뭐 순대타운도 있고 네네. 신원시장도 있고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네네. 아주 훌륭한 명소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8경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많이 왔습니다. 8번째 관악 8경은 바로 정정공 강사상 묘역입니다. 네. 네, 좀 생소한 곳이네요.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아마 이제 이곳은 이제 관악구 난곡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우리 관악 주민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곳은 조선 중기 문신인 강사상의 묘역입니다. 이분은 바로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중립외교, 실용외교를 펼쳐서 역사적으로 최근에 재평가받고 있는 광해군 시대의 광홍립 장군의 할아버지 조부의 묘역입니다. 광해는 명예 파병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강홍립 장군을 도원수로 파병시켰는데요. 파병시키면서 밀서를 줬다고 합니다. 좀 상황을 후금 이제 청해 전신이죠. 후금의 진영이 어느 정도 힘이 센지 앞으로 그 명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세계 정세 속에서 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라 이런 식의 밀서를 줬다고 하는데요. 전쟁터에서 강홍립 장군은 후금의 누르하치 쪽으로 화살촉을 뺀 화살을 쏴서
조선의 지금 입장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전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예. 이 난곡동은 강사상의 아들인 강서의 호가 난곡인 것에서 유래했고, 난향동은 강홍립 장군이 말년에 이곳에서 난초를 키우면서 여생을 보냈다 해서 그 향기가 당시에 마을에 그윽했다 해서 난향골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정정봉 강사상 묘역입니다. 아쉽게도 이 묘역은 서울시 유적지임에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SNS를 네. 통해서 해당 지역의 구의원께서 올린 글을 봤는데 이곳이 관악구청 문화체육과와 지금 일반인 개방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관악구의 소중한 역사이기 때문에 네. 잘 뭐 관리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네네. 역사 공부도 되고 또 교육 장소로도 활용하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구경은 어디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관악 구경은 바로 녹두거리입니다. 네. 네. 녹두거리라는 이름은 동숭동에 있었던 서울대학교가 캠퍼스를 1975년도에 관악 캠퍼스로 이전해 오면서 이 일대 이제 지금의 대학동 곳곳에 학사 주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현재 녹두거리 초입에 있는 녹두집이었고, 이 녹두집을 찾는 학생들에 의해서 이 일대가 녹두거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불리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을 구경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열사가 지냈던 기숙사 앞마당, 대학동에 있습니다. 고시천이 있는 그 대학동 앞마당에 동판과 벽화,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녹두거리와 박종철 거리가 매우 뜻깊기 때문에 대학동 일대의 이 골목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녹두거리를 관악 구경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관악구의 9개 명소를 정리해 놓고 보니까 관악구도 경관도 아름답고 또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뭐 이런 장소가 있다 하는 생각을 뭐 다시 해봤게 됐고요. 또 골목 상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관광 산업으로 좀 연결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현구 기자 아주 좋은 취재 감사합니다. 오늘 관악 포커스는 관악 구경을 주제로 이현구 기자와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관악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